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저번 주에 기업 밸류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기업 밸류 2차 세미나 영상을 라이브로 좀 지켜봤었는데 내용들이 좀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결국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정보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리츠 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손해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캐피탈, 그리고 자산 운용이라든지 등등 하고 있는 금융사이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되었었는데 일단 이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26일에 구체적 방안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바로 저번 주죠. 바로 저번 주에는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 2월 26일 이 방안 자체에서도 실망이 좀 컸었는데요. 공시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그리고 밸류업 지수 개발 완료는 3분기부터라는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2차 세미나에 대한 내용 좀 많이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최근 시장을 좀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스탠스였죠. 그런데 이 2차 세미나 제가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26일에 발표했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자면요. 이 자료들 같은 경우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시자면은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전체적인 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이거는 사실상 기업 밸류 프로그램 처음에 정책을 냈을 때 발표했던 내용들이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들도 함께 보시자면은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향후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힌 해설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공개되었던 내용들이죠. 세 번째 자료에서는 이 향후 계획이 나오는데 이 향후 계획도 사실상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시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유를 좀 함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좀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화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좀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좀 승리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이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이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세제 지원을 당장 발표를 해도 이제 다음 정기 국회인 9월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검토 중이니까 9월보다는 더 뒤에 기업 밸류업이 조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근데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저번 주 2차 세미나 발표 내용들처럼 다시금 이 세제 지원은 없는 내용들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 밸류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메리츠 금융지주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 그 이후에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 때문에 좀 주가는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좀 횡보하고 있는 것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제가 라인을 좀 미리 그어놨습니다. 사실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2차 셈이나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2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어도 상승의 길은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실망을 했다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다시금 이 저평가 종목들이 조정 구간이 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수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이 부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하는지 그게 관건으로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자면 지금 거의 신고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 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